예, 제가 해야 될 일을 대표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일이 방금 없어졌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2021 원도심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죠. 우리 불경 3인 상색 토크쇼, 콜라보 토크쇼죠. 우리 각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대표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는 자기 자랑 시간 그리고 자기 소개 시간을 좀 해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세 분 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지역 학연, 뭐 지연 이런 거 따져도 참 그렇지만 제가 또 마산 창동 출신의 어떤 출생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연이네 대표님을 또 보시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6번째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연이 되시는 분들인데 오늘 이 한 자리에 각각 색깔별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첫 번째 우리 김경연 대표님의 나이의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지금 자리 꽉 메워주셔가지고 제 굉장히 떨리기도 한데요. 네, 저는 나이가 59살 토끼띠고요. 이 일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한 5년 되지만 창동이라는 상가 번영의 시절에 시간을 다 되돌이보면은 지금 14년째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대가 또 이렇게 원하는 어떤 직업처럼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창동이라는 골목골목을 안내하는 골목 해설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은 꼭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곳이 바로 창원 마산 창동 예술촌이거든요. 해서 전국구의 많은 팬들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사랑을 주시는데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창동을 노래하고 있는 창동 아짐의 김경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야, 이 창동 아줌매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혼자도 한 2시간, 3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점점 갈수록 구라가 늘어나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분께서 또 긴장을 하시거든요. 예, 우리 그렇죠. 구포 상인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또 프로답게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포시장의 상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포시장은 좀 다른 시장은 좀 특이한 시장입니다. 저희 구포시장 농경시장과 현대시장이 어우러져 있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시장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가축시장이 그대로 있었는데 가축시장이 다 정비가 되었고 지금 구포역과 구포시장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라든가 도시 재생, 상권 재생을 좀 이루어 나가고 있고 저희 구포시장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되면서 전 구포역 있죠. 역 앞에 대형 전광판도 설치되었고 앞으로 구포는 부산의 간문도시로서 공항의 간문도시로서 역할을 잘 할 겁니다. 가덕 신공항이 생기고 하면은 우리 구포 시장을 중심으로 구포가 발전해 나갈 거고 또 부산이 발전해 나가를 믿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회장님께서 자부심이 굉장히 넘치시고 있고요. 우리 또 세 번째 울산을 대표하는 우리 강수연 대표님의 또 숙박업을 하고 계시고 도시민박 1호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도시재생센터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고요. 제가 저는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동 문화의 글에서 도시민박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강수연입니다. 네. 저는 도시재생 여기 센터에 사실 4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는데 저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러는지 제가 열정이 있어 그런지 제가 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이제 도시민박 1호점을 한번 해보라 도시재생 대학을 저는 2기 졸업생입니다. 네, 다니면서 제가 정말 꿈을 꾸었고요. 꿈을 꾸면서 제가 LH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 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해 10월 달에 전국에 사는 도시재생 한마당에 나가서
거기서 국토부 장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오셔야 돼. 대상을 받았다 할 때. 그러면서 지금 숙박업을 한 지는 3년이 됐는데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각자 하시는 일들이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러네요. 듭니다. 우리 김경현 대표님께서는 지금 해설사로 쭉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 해설이라고 하면 어떤 스토리텔링, 네. 그다음에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이 좀 녹아나야지 네.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마산 창동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울산 중구에 이곳에 듣고 계시는 많은 상인분들께 어떤 스토리를 좀 담으면은 상권 강화에 좀 도움이 될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예. 저는 전국에서 뭐 헬스사라고 이렇게 많이 저를 콜도 하고 또 그렇게 불러주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 없이 면허 정 없이 해설하고 있는 사람 아마 저 아까 1호 민박 이러지만 저는 이 동네에 면허 없는 해설사 1호지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된 연유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자기가 있는 공간을, 자기가 있는 도시를, 자기가 있는 시장을 누가 그렇게 제일 많이 아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동이라는 곳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아니 창동이 뭔지 몰랐어요. 창동이 창이 조선의 창이에요. 조선시대 때 세금을 이렇게 쌓아둔 창고가 있어 창동이거든요. 그래서 골목골목이 예전에 물론 그 조선시대 때는 골목이 아니겠죠. 이게 뭐 논두렁, 이 논두렁이 쭉 걷다 보면 그게 골목이 됐다는데 저는 이렇게 방문객들 올 때 오시면은 다 골목에 서서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발밑에는 조선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깜짝 놀라요. 오 뭐야 이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네를 매일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골목이고 그리고 다니는데 단순히 그냥 걸을 때는 하나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탐색하면서 알기 시작하니까 이 동네가 보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 창동을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뭐 구경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동네를 얼마나 많이 구석구석 캐서 보물을 캐서 빛나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구포시장과 울산중앙도 있지만 이게 오래된 도시는 오래된 도시만이 갖고 있는 맛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곳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온 구석구석이 전부 고전책으로 보이고 온 구석구석이 박물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제가 습관이 뭐가 생기냐면은 늘 이렇게 다니다가 어머야 저 간판 봐라요. 억수로 간판이 2자리네 어떤 거는 1자리네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낡았어요. 새로 디자인 안 했네 이게 아니라 그런 간판을 보면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14년 동안 창동 속에서 이렇게 늘 일을 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찍어서 제만의 폴더나 블로그에 담아서 글과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동 이야기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니까 저만의 이야기 전집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거는 대충 이게 인터넷에 얘기하면 노출된 것도 맞는데 또 구석구석 삶의 이야기 좀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듣냐? 이 연세 드신 우리 선배들이 가만히 해만지면 꼭 가는 술집들이 있어요. 그럼 저 선배님 맥주 한 잔 주이소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술자리에 같이 앉아서 우리 창동에서 컸던 자랐던 그 선배님들은 어린 시절은 어릴 때부터 나비 넥타이하고 양복점 의상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들들 크면서 다 마차 입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이 자기들 놀이터인 거예요. 놀이터고 저 집은 누구 집 아들이고 저거는 무슨 장사고 이런 이야기들 저한테 다 이야기해주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제가 이야기를 녹취해서 다 듣고 그리고 또 오래된 가게마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오늘 장사 어떻습니까? 하고 쑥 잘 들어가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게 언제부터 바느질 했습니까? 어머니 뭐 비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바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제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을 지켜온 것에 대한 너무 고귀하고 감상 당신이 있어서 이 시장이 지금까지 지키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시장 속에 살아왔던 이야기를 제가 자꾸 캐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녹음을 탁 다 해가지고 저만의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겨놓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동네 이야기를 구석구석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때부터 이 도시 재생이 시작하면서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면 이 대상할 때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센터들이 생기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옛날에 뭐였는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불리한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문을 하거든요.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괴롭고 힘들 때가 많지만
우리를 원하고 그럼 이 동네를 같이 한번 보물처럼 캐서 이 동네를 좀 더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시재생하면서 창동예술촌이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카메라들이 엄청 많이 와요. 뭐 생생투데이 뭐 전국을 달린다부터 막 오면은 제일 저를 이제 모니터처럼 데리고 다니면 그러면은 오래된 가게마다 제가 모시고 가갖고 선전을 해주고 막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아마 지금도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동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창동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창동의 그 정말 깊숙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낸 사람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그리고 그곳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야. 지금 뭐 제가 들어보기로는 요즘엔 사실 어디 뭐 맛있는 집, 그다음에 이쁜 집, 인터넷 검색, 그다음에 찾아보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 검색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TV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동네 정말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원하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구포 우리 상인 회장님도 계신데 사실 구포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좀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 그 이 가축 시장 동물들을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옛날 분들에게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졌거든요. 구포하면은 뭐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키워주신 사실 장본인이세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변화 과정에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구포 시장의 어떤 스토리 어떻게 좀 더 발전하게 이제 회장님께서 좀 도와주고 계신지 그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지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구포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달리 전국에서 그래도 3대 시장에 들어가는 가축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시장이 2년 전에 19년 7월 1일부로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봐도 어느 전통시장에 좀 그한 품목 자체가 일시적으로 한몫이 없어지기는 아마 구포시장이 유일하지 않나. 그 과정을 갖다가 사실 오랫동안 해오시던 업을 가축 상인들이 적게 해주시네 먼저 감사드리고 부산시와 우리 북구청에도 먼저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 철거가 되고 지상 3층 120대 규모의 주차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예. 그 나머지 두 곳은 지금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구포시장에 동물복지센터가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과정이 완성이 되면은 구포는 명실상부한 동물의 그 복지를 위한 복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또 발표한 게 동물 대학병원을 갖다 설립하겠다 구포에. 그리 지금 시장님께서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 구포국수 보면은 전국 어디서도 다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저희 구포국수는 구포역 쪽에 구포국수 체험관이 개설해서 국수를 제조하는 것도 지금 일부 또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맛있는 국수 맛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도 구포국수가 유명하고 앞으로 구포국수를 전국에서 브랜드화 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놀러 오셔서 맛있는 구포국수 드시고 그리고 동물복지센터로 가고 있는 구포 발로듬을 갖다가 한번 구경해 주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리가 옛날에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렇게 눈에 띄던 단점을 지금 완전 반대로 동물 가축 시장이었다가 이제 동물 병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동물의 어떤 그 거점지가 되도록 완전 탈바꿈,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권에서 계속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우리 가게의 단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빌미로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사례가 구포시장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듣고 계신데 우리 수연이네 네. 예, 대표님께서는 사실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시고 직접 수업도 듣고 계시는 중앙동에 네. 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중앙동과 비교를 하자면은 어떤 점이 좀 더 배울 점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이게 좀 더 강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사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네. 물론 이제 그 뭐 창원, 부산, 울산 각각 다른 게 뭐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동 안에서 물론 이제 숙박업이라는 그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개인이 도시 재생에 먼저 대학을 다니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의 열정으로 어찌 보면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공한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 예, 예, 그럼요. 예, 네, 자기 네. 자랑. 네. 예. 네. 저는 사실 2017년도에 도시재생대학 2기를 졸업했습니다. 예, 졸업을 하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곳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도시 민박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전혀 이게 저희 이제 한옥만 갖고 있었지. 제가 여기 뭐 도시 민박업을 해야 되겠다고 여기 중앙동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도시재생대학을 한번 다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입학 저는- 전형 원수가 뭐였습니까? 전혀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열정. 네네, 예. 열정.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대학을 다니면서 어쩌면은 저희 열정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도 사실 그때는 제가 이기 들을 때는 도시 민박에 대한, 이렇게 도시 민박이 아니라 숙박업에 대한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오롯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꿈꿔보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요. 결석 한 번도 하지 않고 들으면서 저는 부산의 구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고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렇게 저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임했는데 이게 제가 저희 열정이 통했는지 졸업하고 나서 LH 국토부에 사는 뉴딜 사업에 한번 나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권유를 하신 거? 누가? 저기 도시 이렇게 중구청의 주무관님이 주무관님께서.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 보시라고 그러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열정을 이렇게 제 마음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네네. 근데 그 해에 전국에서 155팀이 전부 다 이렇게 그걸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35개 팀을 뽑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근데 거기가 통과가 되면 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기회를 받고 제가 석 달을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렇게 누질 사업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럴 때도 끝없이 우리 주무관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도시재생 제가 센터가 굉장히 뜻깊은 곳인 게, 저는 여기 와서 늘 공부도 했지만
늘 우리 여기 인턴분들하고 함께 있거든요. 음. 제가 뉴딜 사업에 갈 때도 함께 참여해주고 같이 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공부를 하고 야. 그러고 나서 또 주무관님이 우리 올해 2018년도에 LH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한마당을 대표로 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는 평범한 주부였었거든요. 평범한 주부였다가 뭔가 갑자기 한 가지를 이루러 가고 있는데 도시재생 한마당을 제가 2017년도에 기회가 닿아가지고 그때는 세종시에서 네. 도시재생 한마당이 열렸거든요. 네. 갔었어요.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참여하고 사실 저한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었던 게 저는 그때 김해에서 오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기름. 다섯 분이 합해가지고 만으로 82세 예. 회원. 다 합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PPT를 하는데 굉장하게 제가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가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그 팀들을 보고 제가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고 제가 그 다음 해에 도시재생 한마당을 나갔을 때도 그래 그분들도 당당하게 해냈는데 저도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에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상을 받았을 때 저 오. 대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울었습니다. 지금 멋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던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인턴분들하고 굉장히 같이 늘 네. 함께 만나가지고 우리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여기 공부하는 인턴들한테도 힘이 되어주고도 싶었지만 제가 만약에 울산에서 상을 받으면 우리 도시재생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을 받고 나니까 그 대상이 정말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큰 힘이 되어가지고 사실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잖아요. 네. 힘든데도 굉장히 또 제가 대상을 받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고 이러는데도 지금도 꾸준하게 전국에서 저희 괜찮네요. 집을 예. 네네 벤치마킹하러 오십니다. 근데 벤치마킹하러 오시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아주 뜻깊기도 한 게 재작년에 제가 그 청도에서 네. 그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그 마을 주민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지로 오셨어요. 단체로 어머나 세상에. 네네. 네.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희 집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계속 질문을 하시고 계속 궁금해하시고 나이가 거기도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는 70이 넘었어요. 마을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몇 시간을 원래는 1시간 반만 하기로 한 게 3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 열정적으로 질문하시고 꼭 마을에 초대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 더 힘을 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그렇죠. 난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또 이번에도 제가 도시재생대학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네. 혹시라도 마음이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잡아 보려고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멋져요. 야,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은 뭐든 되는 것 같습니다. 벤치 나한테는 무슨 상 받았나 물어봐.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술상. 술상? 네, 늘 술상 받았어요. 나는 그 대상 받고 싶어. 창궁 다치집 유명하죠. 예. 자, 그래서 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와가지고 뭔가 배운다는 이 의지 하나가 사실 네. 도시재생대학에 오시는 이 많은 상인분들이 일단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동영상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그만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아까 관광버스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참 그런 느낌이 대단하세요. 들어요. 저는 네. 그 유명하거나
잘 되거나 뭔가 네. 그 집에는 이유가 있다 네. 찾아오거든요. 장사를 하더라도 요즘 뭐 유명한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도 여기 왜 오지? 이 구석이 골목진데 왜 오지? 그렇죠. 가보면 느낌이 달라요. 네. MC가 참 똑똑다. 제가요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아시네. 예,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울 것들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갈 것이고 이쁜 것들이 있는 곳에는 찾아갈 것이고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상권 강화를 할 수 있는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인 회장님께서도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김경연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상인분들 대표 부울경 대표님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상인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어떤 거를 좀 알아가고 싶습니까? 질문을 한번 하면서 서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 다 업종도 다르시고 네. 그다음에 원하시는 바도 다르시고 와서 들어가고 싶은 것도 다 다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어떤 질문, 어떤 걸 궁금해하십니까? 좀 질문하는 시간을 네, 뭐 정말 열심히 메모하고 계시네요. 제일 예쁜. 네. 네. 아,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아, 본인입니다. 본인 뒤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아니, 여기 전부 상인들이시죠? 아닌가요? 보통?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가 어떤 있구나. 일을 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여쭤봐도 네, 될까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마이크 좀 던지, 예, 진행자님.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네, 마이크 한 예. 던져주세요, 빨리. 예. 뭐 다 이래 삼시로 하는 겁니다. 아, 원래. 그냥 잘 듣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쇄 광고, 인쇄 광고. 기획, 뭐 이런 공연 이런 계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작년부터 휴가 삼아 긴 휴가 삼아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 있으면서 뭐 다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들으러 다니고.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예, 뭐 1, 20년 살 것도 아니고 재수 없으면 100년을 또 넘어 살 건데. 그래서 아. 편안하게 있어서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왕년에 인쇄 광고에서 돈 벌었습니다. 얻고 다닐 때. 예, 시대가 그때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지금은 참 너무 많은 대중화돼 버려서 어렵긴 하겠지만 이 도시재생 속에서 내가 어떤 일로 같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즘 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너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지금 도시재생이 전부 이렇게 광풍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그 일자리가 본게네 광고더라고요. 맞습니다.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인쇄업 자체가 계속 연결도 돼 있던데 네. 자기가 더 우리 정말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좀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잘 뽑는다든지 네. 색을 잘 뽑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인쇄물보다 내가 좀 뭔가 다르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감성 있는 디자인인지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함께 그 역할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조그맣게 50만 원 받고 상가 간사 일을 할 때 네. 창동이 그때 다 캄캄하게 문 닫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가 마산이지만 창원시 통합된 게 2010년 7월 1일인데 그때 일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젊음으로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아케이드에서 인공눈 축제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상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케이드 하는 사업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뚜껑 못 닫는다 이러면서 상인들 건물주하고도 많이 싸우고 했는데 끝까지 반대한 쪽은 우리가 그 거리에서 사업을 다른 걸로 변경해서 뚜껑을 안 덮고 그 외에는 뚜껑을 덮었는데 지금 사실은 아케이드 사업을 한 사람들은 여름에 너무 덥지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너무 그때 잘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입찰을 받고 해보지만 이 디자인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10년 만에 참 거리가 좀 나름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디자인 컨셉, 어떤 컬러가 중요하던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체 선정도, 우리 도시재생대학 오신 어떤 주민협의체나 이런 학생들이 이 일을 같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서 저도 작은 역할이지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전문가처럼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동네 안에 어떤 컨셉이 들어가는지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디자인을 좀 해서 우리 동네, 우리 중앙동만은 아니면 우리 동네 안에는 우리는 이런 좀 그렇게 아까 요 강의도 들었겠지만 컬러 감성 마케팅 이렇게 강의를 받았죠. 이 색이 주는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하잖아요. 요즘 어느 섬에 가면 좀 보랏빛만 쫙 입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 동네 안에 어떤 색을 정해서
그래서 그 색에 맞는 디자인을 좀 잘해서 선생님이 이런 것 좀 너가 해야 안 되냐고 착 들이내봐야지. 맛있는 반찬 있으면 이거 뭐 봐라 하고 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같이 눈 뜨고 같이 마음 열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가장 잘 디자인할 수 있는 CIDI든 BI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걸 선생님이 오히려 역으로 제시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들이대세요. 인생은 들이대는 만큼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런 말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광고 홍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예, 요즘에 광고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배우려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그 젊은이들의 어떤 광고라든지 아니면 인쇄물이나 홍보물이나 이쪽에 관련해서 이 광고라 홍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자기 자랑 좀 하는 시간을 내 자랑, 내가 좋은 거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장님께서 진짜 먹어봐라, 내놔봐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제 우리 생각도 왔을 있습니다. 때 네, 뭐 이렇게 우리 사실 내가 이렇게 재미로 붙여왔지만 네, 우리 요즘 뭐 여수의 내공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이렇게 붙여서. 좀 콧대나게 하고 다녀야 그렇죠, 그렇죠. 됩니다. 예. 그나 있으면 포가 안 나. 네. 내가 뭐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 센터에다가 우리 오늘 학생들 이름표만이라도 내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뭐 디자인 값만 좀 주라 이래가지고 쫙 달아고 도시생 내일 뭐 다음 주 수료식 한다면서요. 할 때 쫙 빛나는 졸업장이가 빛나는 이름표를 다 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추억글을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한다는 거. 예. 어때 생각만 해도 재밌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 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멋지십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구포 상인 회장님께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또 질문을 상인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시간. 질문보다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구포시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더 올릴게요. 제가. 네네. 저희 구포시장은 그 가축시장 70년 됐습니다. 70년. 예, 네. 저 자리에 70년 됐는데 제가 사실 그 가축시장을 정비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맞죠. 예. 저희 우리 북구 정민 청장님하고 저하고 사인을 한 장모님입니다. 그래 하고 지금 이걸 해 나가는데 제가 저걸 정비하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예. 70년인데 7년. 엄청스런 그 반대도 부딪히고 했는데 네. 왜 이야기 말씀드리면 우리 전통시장은 좀 연세에 많은 분들만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처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좀 변화를 갖다가 좀 두려워하죠. 네. 예. 전통시장에 영업을 하시는 우리 상인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셔요. 손좀 대지 마라 이러지 뭐.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포시장은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가축시장이 정비된 저곳에는 젊음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 구청하고 네.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구포시장 건너편에 젊음의 거리가 있어요. 네. 그 거리가 연장되도록 할 것이고 음흠. 구포다 하면은 전통이 깊죠. 전통이 깊은데 구포 그 역사가 지하와 지금 하기로 지금 다 모든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되고 하면은 명실상부한 구포시장 400년 역사가 다시 발돋움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구포 낙동강을 갖다가 끼고 옛날에 그 찬란한 그 상권이 살아나는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오셔서 네. 오시면은 이제 그 가덕 신공항이 생기고 하면은 구포시장 관문시장이 될 거예요. 부산에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면은 해운대하고 구포하고 지하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 예.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운대하고 구포하고 15분, 20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도시로서 매김이 될 겁니다. 이 울산도 제가 가끔 친구가 있어 하면서 오는데 대단한 도시고 여기 와서 보면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항상 좀 우중충하게 조금 위축되어 있다가도 여기 이 도시에 와서 보면은 활기가 넘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구포도 옛날에는 조금 약간 처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욕심을 낸다면 대한민국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고 싶습니다. 구포 화이팅! 아. 정말 화이팅입니다. 예. 제가 구포를 좀 돌아보니까요. 예, 구포가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구포를 일부러 찾아갈 그런 곳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구포 근처에 이제 가보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장님들께서 구포의 그 전통적인 국수가 원래 유명한데 된장 잼국수라든지 그다음에 고추장 뭐 이렇게 잼국 이런 걸 만들어 장사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메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마 구포의 어떤 색깔 자체가 젊은 느낌으로 아니면 변화의 느낌을 많이 준 게 아닌가. 그리고 맥주집도 한번 가보니까 맥주집에 그 구포를 이름을 딴 라거 맥주, 수제 맥주가 있습니다. 수제 맥주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는 맥주 종류만 1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구포에 지나왔는데 평범한 맥주집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카스테라 이게 아니라 진짜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수제 맥주집이 있어서 찾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상인들의 어떤 변화의 다짐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돼서 찾아가고 싶은 구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전반적으로 옛날의 역사에 많이 또 이렇게 바꿈을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라 가지고 구포의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젊은 분들이 좀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을 갖다가 좀 변화시킨다면은 백화점이나 마트 지jan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도 있고 좀 어디 좀 깎아주세요 하는 거. 그렇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좀 깎아주세요 그게 안 되는데 안 되죠,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은 좀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좀 깎아주고 덤으로 좀 더 주고. 그렇죠.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죠. 가보면. 정이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 아닌가. 맞습니다. 정 있고 이런 역사 있는 곳에서 좀 더 키운다면은 백화점이나 마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면은 우리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이 풍부하신 분들, 우리 상인분들께서 변화의 생각만 조금만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진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아주 정말 트렌디한 맛집과 옷집과 찾아오고 싶은 문화의 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오는 청년들 다 있어야 돼, 솔직히. 사실 저는 뭐 농담이지만 이 당군 이래에 이렇게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게끔 실험하게끔 해주는 시기가.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정말 지역을 제대로 알면 지역 속에서 일자리가 엄청 많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나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일단 어른들이 하는 일이지만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아까 말처럼 누군가는 책 한 줄에도 인생이 바뀌지만 누군가의 어떤 말 속에서 누군가 교육 속에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어른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좀 아이고 뭐 라떼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라떼 속에서 어떤 굉장히 동기부여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 보통 하고 계신 분들이 내 자식은 절대 장사 안 시킨다면 싶으죠. 그런데 우리 벤치 바뀌면 일본 가면 저 2대 3대 하는 우동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 자식은 못하겠지만 근데 오히려 이게 저는 이게 창동 속에 일을 해보니까 너무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봄 가을 되면 사실은 자유학기제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골목 투어를 많이 오고 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 직업군이 있다는 걸 저는 보여줍니다. 정말 바느질 옛날에 뭐 어른들을 아시다시피 너무 집에 밑에 그 직공으로 일하면서 지금 30년 하니까 명인 장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지역 어른들이 우리 자식 오늘 뭐 플래카드 붙이는 건데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서울대 사법고시학교 이런 건데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꼭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시장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접 저는 실전 무슨 그다음 잘 안 나와 늦게 나오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딱 새벽 때만 딱 시장에 문 열고 그 시간 문 닫고 한다 아닙니까? 누가 막 알려준 날 뭐 오픈, 클로즈 이런 시간 안 해도 몸이 자동으로 문 열고 그 시간에 몸이 자동으로 문 닫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이제 다들 서로 뭐 삶의 그게 패턴이 다르지만은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프로 정신, 상인 정신을 배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부림시장이라는 곳에 청춘바보문이라고 한참 우리 소상공에서 빈점포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청년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 잘 안 와. 맞아요. 잘 안 와.
그러고 막 뭐 또 어른들은 아들한테 돈만 주면 많은 거 아들 뭐 샀는데 사실은 이 우리 때는 다들 고생해서 커서 셀프 정신도 있고 막 자다가도 뛰어나서 뭔가 이렇게 손님 원하면 해주는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큰 니즈가 없어요. 왜요? 엄마 아버지들이 니라도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다 그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중심을 가지고 뭔가 자를 많이 깔아주잖아요. 그럴 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막 먹을 거 줄 때 그 잠깐 먹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먹거리가 내 삶을 만드는 영원한 먹거리 될 수 있는 그걸 기회 포착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30대들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머니들은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쭉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시장을 지키는데 한 사람의 큰 주인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부모로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인으로서. 그래서 청년들이 왔을 때도 나는 이렇게 이 시장을 지키고 내가 이 정신만으로는 내가 꼭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인생의 선배가 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 대단한 신념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열정이 네. 넘치십니다. 열정이 너무 네네, 넘치셔가지고. 너무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뭐 다 식었어 얘.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막 힘이 팍팍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연이네 대표님도 사실 우리 이제 중앙동 이제 많은 상인분들이랑 대부분 다 아실 거잖아요. 서로 서로 네네. 알고 있는 사이고 한데 네. 이런 얘기 참 일부러 끄집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새 어떠세요? 뭐가 힘드세요? 그다음에 잘 다른 분들 말이죠. 아. 예, 서로 아, 소통을 네. 해서 노하우를 빨리빨리 업종이 다르더라도 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또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어찌 보면 저는 중앙동에서 이렇게 도시 민박을 하고는 있지만 네네. 물론 자 성공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여기 구포나 창동은 이렇게 단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이니까 지금 각 개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오셔서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궁금할까? 굉장히 궁금한 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혹시라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질문해 한번 주시면 받아보는. 됩니다. 예, 아니 이 혹시, 질문이 네네. 사실 그냥 하라고 하면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콕 찍을까요? 예, 예. 네네. 사실 지금 여기 모자 쓰고 계시는 분,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오래된 예. 여기서 거의 여기 문화의 거리를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여기를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라든지 네. 여기에 뭐 중앙동에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말씀 해주시면 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한번 예 전달 한번 해보고 갑자기 뭘 시켜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텐데 예. 우리 저 수연의 사장님께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감사해드리고 정말 우리 동네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뭐 한 55년 동안 장사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구석구석이 동네 구석구석이 다닙니다. 네. 여기는 뭐 과연 뭐 어떻게 그게 최고입니다. 도시 재생을 왜요? 아니 그게 최고라고. 예. 예,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연구를 좀 생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 뭐 부동산 업자들이 또 와가지고 막 들어 쓰십니다. 이 전부 맞습니다. 재건축 뭐 재개발은 아니죠, 그죠? 재건축 한다고 매입식 재건축 한다고 쓰시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강경민 부동산 대표도 계시는데 아유, 부동산. 점포세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우리도 이제 가게가 잘 안 나가요. 왜? 딴 데서 들으니까 뭐 전부 뭐 꼭 점포 뭐 재건축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참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죠? 지으면은 저 어딥니까 안양같이 뭐 그런 식으로 대박을 노리는 그런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마산 창동이나 울산 성남동이나 부산 남포동 그죠? 네. 광주 충장로 대구 동성로 맞습니다. 서울 네. 맹동 그 헛맛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정말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과연 그 우리 저 중구청이나 도시재생센터 이런들이 다 노력을 하는 만큼 잘 돼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예, 저는 뭐 이제 가마 그냥
기동량만 하고 보고 그냥 자주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별 뭐 도움되는 이야기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또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사실 제가 숙박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숙박하러 오시잖아요. 저는 울산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공업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객이 제가 주말에는 이렇게도 많이 오시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울산이 이만큼 좋을 줄 몰랐다. 저 그거를 일본어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이렇게 구경할 곳이 많아요. 그렇게 정말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울산이 좋다 해도 제가 제 머리에 기억하고 가는 거는 수연이네입니다. 수연이네는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관광지가 좋다한들 사람 인심이 좋지 않으면 그게 조금은 이렇게 많이 깎일 건데 울산에 여기 이제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네. 만나는데 울산의 인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저 그 얘기를 정말 기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여행객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훨씬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울산이 이렇게 사실 저도 못 가본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객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다녀봤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울산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또 국가정원도 있잖아요. 그 국가정원 오셔가지고 싫다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울산으로 이사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이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하시고 나면 그 꿈이 아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조금 끼어들기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동산 계시니까 지금 이제 민박 1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까처럼 이제 그 국가 정원을 중심해서 여러 이제 많은 관광객이 오기 시작하는데 민박 2호, 3호를 키우는 부동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공간을 발굴해주고 도시재생과 아까 LH 뉴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동네에 민박 2호, 3호 길게는 10호까지 목포가 가면 게스트하우스를 민박으로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네네.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민박 1호로 선두주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동산업계 선생님이 이 민박이 가능한 것들 좀 많이 해가지고 민박 2호, 3호로 하는 최고의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오히려 도시재생에 네. 큰 역할을 등대 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미안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2호점, 3호점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거기는 이제 어쨌든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수집을 정보 그 공인 중개사가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 제가 마이크 드려볼게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콜라보 아닙니까? 콜라보. 부동산, 민박 이렇게 도시재생이라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앞에 두 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 부동산을 저희 오래 한 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이 동네 온 지 한 3, 4년 이제 상가만 거의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임대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제가 많이 이제 또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네 이제 사장님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도시재생대학 이거 상인 역량 강화의 강의는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현수막 붙은 걸 보고 제가 일부러 직접 참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마 관심도 많고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어쨌든 지금 알아야지 배워야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마음속에 지금 불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시간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걸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참 뭘 하기가 참 좋은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이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저도 중개사지만 아까 김춘선 사장님 말씀했듯이 부동산 그 쟁이들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다 조금 투기 세력 다 포함해서 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나쁜 또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또 더 이제 신경 써서 나름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중구에 지금 성남동에서 제가 여기 지금 거의 다른 동네는 안 하고 지금 옥교동 성남동만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작은 거든 큰 거든 이제 저는 이제 성심을 다해서 중개를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떤 뭐 그런 뭐 지금 집단 뭐 재건축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고는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여기는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빛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 지금 관과 이제 민 다 이제 합동을 해서 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지금 모아서 이 어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좀 신경 써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개인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 참여하셔서 네. 청년 보금자리라든지 약간 네. 민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그렇게 정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도 저도 예, 저도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가는 과정이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 넓게 보고 이제 또 이제 작은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교육이 있으면 꼭꼭 참여해서 듣도록 하고 오늘도 지금 짬내서 왔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유튜브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입니다. 예, 예. 유튜브는 뭐 세계 울산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아, 참. 직구해달라 막 이렇게 방구해달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준비하십시오. 예, 저는 이게 제가 여기 옆에서 조용하게 지금 7회차 오늘 6번 촬영을 하고 이제 7회차인데 네. 사실 이 상인분들이 이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게 오늘 처음입니다. 네네.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질문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 질문을 많이 하시진 않던데 오늘 네. 편안하게 이제 내가 옆에 같이 일하는데 그냥 주민이다 생각하시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말이 네. 편안하게 다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럴 어머니 때 눈길이 자꾸만 가는. 어머니 우리 앞에 어머니 오셔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는가 싶어 궁금하네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셔요 일단. 네. 저는 태생이 서울이고요. 네. 울산에 이제 이렇게 남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사는데 평범하게 가정주부로 살다가 이제 남편이 2년 전에 이제 별세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참 복지관에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제 같이 그 전에 이제 하던 그 후배가 언니야 그냥 집에 있으면 뭐 하냐 가서 얘기도 듣고 시간을 보내고 심심하니까 가자 이래서 소개로 왔거든요. 왔는데 제가 지금 현재 사는 데는 중구 저기 복지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먹자골목에 그쪽에 살아요. 근데 대하 아파트라는 집을 이제 서울에서 이사 오면서 샀는데 그게 재건축이 돼요. 재건축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지금 한 사람 이사 가고 있는데 솔직히 울산에는요 참 살기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집값도 싸고 곳곳마다 볼거리도 많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제 제가 80대니까 그냥 모든 것 다 보면은 다 즐겁고 좋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사람이 내일만 꼭 가지고 못 살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도 들으면서 즐겁게 살려고 제가 왔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 손해는 안 봐요. 다 유익한 거고 또 우리 세대는 이렇게 이제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도전을 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려고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면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두 분은 섭섭한 건 없습니까? 빨간 잠바. 예. 브라운 티를 입은 언니는 섭섭한 거 없습니까? 뭐 말씀하고 싶은 거?
참 오신 분들의 어떤 사연이라든지 뭐 하시는 일 원하시는 바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 토크쇼가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야 서로 간에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네. 그래도 다행이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각자 놓인 상황들이 이러하구나 우리가 둘 수 있는 어떤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기회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이 대표분들 부울경 대표분들의 마지막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앞으로의 우리 지역에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시면서의 목표가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더 큰 목표 아마 지금 하시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단거리 말고 장거리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목표가 하나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창동에서 꿈을 다 이뤘습니다. 네. 저는 너무 작은 꿈들을 꾸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창동에는 나무가 한 그루 없었습니다. 상가 여기도 보면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두가 버려놓은 뒷골목을 스스로 이제 예전부터 꼭 골목을 하고 싶었던 시간이 있어서 2015년도부터 작은 깡통에서부터 시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깡통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영구적이 않고 녹도 쓸고 버려지고 뭐 이래서 다 죽고 했는데 최근에 한 4년 동안 이제 버려놓은 그 골목에 깡통이 아닌 이제 그 통과 화단을 만들면서 꼭 골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59이라고 제가 말씀했고요. 이제 60대가 되면서 제가 59살에 제가 그 센터에서 받는 월급을 제가 이제 내려놓고 내 60대부터는 정말 날라리로 살 거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텃밭 가꾸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골목을 사실 제가 다 저지르는 제거든요. 이 밖에 지금 하단을 제가 오다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공공이 해놓으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공공근로 말고는. 선생님 맞잖아요. 이렇게 제가 상가들을 쭉 오다 보니까 하단마다 꽃이 허드렛피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결국 공공이 해놓으면은 공공이 와서 처리할 거라 생각하지 아무도 나와서 물 주고 자르고 안 하거든요. 근데 저 창도 뒷골목은 제가 다 저지르는 제가 돼서 예. 진제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60대부터는 제가 텃밭처럼 제 골목을 봄이면 봄대로 이렇게 자르고 꽃을 피우고 하면서 제가 꽃길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 그걸 이제 기본 베이스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60대부터는 그거나 가꾸고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오늘 대체휴무라서 아무도 공공근로나 시니어클들 안 움직이면은 우리 상가는 불특특 다수이기 되기 때문에 밤에 막 일회용 먹고 버린 것부터 꽁초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걸 저는 원래 평소 습관들 다 썰어놓고 왔습니다. 왜? 경상도 말로 쪽팔릴까 봐서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골목이 더럽고 내 벌이가 있는 거 보면 그게 저는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출근하면 뒷골목을 오면서 꽁초부터 줍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줍고 왔지만 그게 이제 제가 60대부터는 제가 그리는 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왔는데 그 꿈을 쭉 이어가서 그 꿈이 상실 안 되게끔 유지하는 그래서 창동 골목에 꽃길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꽃길 할매로 이제 살 거예요. 창동 아지매에서 업그레이드해서 꽃길 할매로 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잔소리도 하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낯선 사람이 기웃기웃거리면은 어디 찾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래서 안내도 조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사실은 원래 근무가 아닌데 늘 골목에 뒷골목에 아무데나 앉아 있어요. 저를 앉아 있다가 오며 가며 사람들한테 알려도 주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 여기는 이제 상가가 많이 발전돼서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은 우리 상가 안에 공용 화장실이 없어 변소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술촌 안에 조그맣게 화장실 지어놓으니까 예술촌 자체 화장실인데 그게 공용인 줄 알고 험한 상인들도 그거 다 오고 오만 지나가서 다 오니까 화장실 사용하는 습관도 굉장히 안 좋아서 너무너무 힘든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막 구청장이나 누구부터 막 오면은 화장실 청소할 사람 좀 제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구청장님처럼 오신 분이 뭐 예술촌 만들 때 그때 계장님이 구청장 승지에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왔다고 이야기하길래 구청장님이 뭐 이게 뭐 오래 만들 건데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바닥 보사진 거 좀 이거 빨리 해주시라고 요번에 하고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60대는 제가 이제 창동에서 제가 저질러놨던 일들을 더 아름답고 빛나고 그걸 정말 사랑스러운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할머니로 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동 할매로 거듭나는 것이 예, 또 다른 대단하십니다. 목표가니까. 네, 예. 네. 우리 예, 상인 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국포 할배로 살아야죠. 제가 지금 우리 상인회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가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구포시장 상인 회장직을 내려놓고 제 본업으로 돌아간다면은 제 쌈지공원을 저희 만들거든요. 저희가. 아, 예, 예. 그러면 부산시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안장을 하나 달라고 싶어요. 공원 관리자로. 저 사실은 제가 그 2019년도에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 본상을 받았습니다. 아, 박수 칠 일입니다. 전부 상관이나 수상 받고 저 그러면 가축시장 저기 공원 하나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일조를 자그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구포 그 쌈지공원 청소하는 공원 관리자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리자로. 예, 청소도 하고 막 관리도 하고 그래 제가 가면서 그 봉사를 갖다가 제 나이가 작게 들었어요. 예. 어쩌다 보니까 저 58 개입니다 제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데요. 저거 이제는 얼마 안 돼서 한 10여 년 뒤에 은퇴해야 되겠죠? 네. 그 뒤에는 공원을 갖다가 제 손으로 좀 가꾸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4명은 구포 오빠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너무 그때 잘 오시면은, 어울리시는데요. 네, 네. 제가 오시면 우리 구포 수제 맥주 한 잔. 맥주. 예. 저도 가도 될까요? 다 같이 오시면 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 오시면은 네. 제 수제 맥주 한 잔씩 아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이야, 네. 박수 박수. 네. 예. 귀에 새겼습니다. 네. 우리 수연이 대표님, 예. 저도 두 분의 제 어떤 그런 꿈을 들으면서 저도 제가 이 숙박업을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저 숙박업도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다도 체험, 연잎밥 체험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예약을 하시면 제가 꼭 숙박을 안 오시더라도 저희 집에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맞이하고 같이 함께 가족처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남편하고 늘 합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내가 뭐를 할까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좀 작게는 제가 도시민박 2호점, 3호점을 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남편이랑 서로 얘기 나누면서 한 얘기가 저는 수연이네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 네. 네. 정말 제게 진짜 그게 꿈이고요. 수연이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우리 젊은 꿈나무들이나 이렇게 꼭 제 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진 꿈이죠, 그죠? 예.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신 분들도 다 잘 너무 오셨고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굳이 얘기는 하셔도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목표를 하시는 바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 분의 목표를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이 분위기를 좀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기 위해서 네. 우리 김경현 대표님께서 오늘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좀 즐기는 시간을 준비를 했다고 봤습니다. 제가 아까 아, 준비하는 거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 대단하신데요. 예, 네.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예. 제가 원래 날라리입니다. 예, 날라리를 한번 볼까요, 그럼 오늘? 예. 날라리 모실 때도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기 있었군요. 기타가. 제가 좀 성창을 하고 난 뒤에 음악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인생은 몇 번 사십니까? 10번이나 노래 가사가 안 맞대요. 예. 제가 뭐 이렇게 기타를 잘 못 치는데 웃었죠. 먼저 오면서 기타도 툭 들고 그래서 아니요, 멋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저는 투어하면서 노래를 좀 많이 불러드리고 같이 박수 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오면서 이렇게 소풍 같은 인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추가일 가사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선창을 좀 하고 나면 들어주세요.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음악 켜주세요.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만 나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화이팅! 예, 오늘 콘서트를 너무 멋집니다. 한번 네. 콘서트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 우리 날라리 콘서트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며 그래도 마무리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오늘 유튜브로 보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들 바쁘시고 또 대체휴무라서 어떻게 멀리도 놀러 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주셔서 오신 발걸음 후회 없죠?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다양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모두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남기를 스스로 이렇게 잘 가꾸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해석하기 다르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 삶을 바꿔주고 내가 이 시대에 이 속에서 어떤 일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주인공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회장님. 예. 오늘 이 만남이 제 시장에 엄청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구포시장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동 우리 회장님 너무
국뽕빵. 너무 인상 깊습니다. 네, 국뽕빵. 예, 너무 오늘 이를 만나 뵙고 보니까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고 예, 조금 그동안에 조금 침체가 좀 약간 주춤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싹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 가야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사실 제가 잠깐 또 무역을 잠깐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중국 쪽에만 가면 민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을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는 아 우리나라도 제가 항상 그 숙박업소보다는 민박을 하면서 우리 이 나라의 좀 문화를 갖다가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했는데 앞장서고 계신 데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공업도시면서도 너무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도시에 와가지고 이 시간을 가졌던 데에서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주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스린의 대표님으로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이렇게 열정을 제가 보았고요. 제만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는 분을 오늘 만나서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 울산이 정말 더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울산에도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배우러 오시는 열정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이 강의 하나하나 저도 같이 듣고 있는데 배울 점이 많아서 너무나도 좋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거 많이 여러분들 화돼서 가져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마치죠. 마지막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 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